첫 번째 주의장면은 조이보이와 이무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보면 두 인물의 첫 만남은 역설적이게도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통신수단 너머로 들려오는 조이보이의 목소리는 정적만이 흐르던 이무의 세계에 침범한 우연이었죠. 세월이 흐른 뒤 이무는 그날을 회상하며 차갑게 읊조립니다. 네 말이 맞다. 조이보이는 오래전에 죽었지. 그 말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을 확인하는 문장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조이보이가 남긴 의지와 그가 품었던 자유의 갈망마저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이무만의 오만한 확신이자 역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이무의 뒤틀린 승리 선언처럼 보이죠. 분명한 건 1181화에서 이무는 로키에게 지배야말로 옳은 것이라고 설교하며 말합니다. 이 세계의 진정한 행복은 지배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때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소리치죠. 그렇지 않나 조이보이? 이 대사는 과거 이무와 조이보이가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사상을 가장 깊게 이해하고 어쩌면 긍정적인 유대감까지 공유했던 밀접한 사이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무에게 조이보이는 꺾어야 할 적인과 동시에 자신의 지배론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유일한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결별은 행복의 근원이 지배인지 해방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로즈와 루피는 바다를 정복이 아닌 자유의 공간으로 여기며 질서와 통제를 중시하는 이무와는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이무가 추구하는 힘에 의한 질서는 록스나 티치아 같은 인물들의 야망 속에서 변주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가 해방을 계승한다면 티치는 이무가 가진 지배의 속성을 해적이라는 틀 안에서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에그의 대편에서 베가펑크는 전 세계를 향한 방송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공백의 100년이 일어난 거대한 전쟁은 조이보이의 고대 왕국과 훗날 세계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20개 왕국의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인의 왕들 중에는 바로 네로나 가문의 이무성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베가펑크에 의하면 이것이 단순한 착훈 편과 나쁜 편이 싸운 선악의 구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원피스의 역사는 조이보이, 로저, 루피로 이어지는 해방의 물결과 이무, 지백, 티치로 이어지는 지배의 사실이 끊임없이 충돌해 거대한 피경이론의 기록입니다. 즉 이 전쟁의 본질은 누가 더 약한가가 아니라 어떠한 세계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이념의 격돌이었던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팔을 꺾어 공격하는 이무입니다. 서왕 카이도는 루피의 기어 피스트를 목도한 순간 저 이렇게 자유롭게 싸우는 자는 본 적이 없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식을 파괴하고 상상한 대로 싸우는 니카의 능력은 그야말로 자유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이무의 전투 방식은 우리에게 니카를 뛰어넘는 더욱 기괴하고 절대적인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무가 보여준 공격은 충격적이게도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 기술을 연상케 합니다. 마치 스네이크맨처럼 궤도를 변칙적으로 비틀며 팔을 꺾어 공격하고 사질의 자유자재로 늘리는 그의 모습은 니카의 고유 영역인 고무의 기술마저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무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무한한 힘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이토록 자유분방한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의 능력은 개별적인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열매 이름 악마의 열매처럼 모든 능력의 근원인 악마의 열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무는 마치 마술사가 모자 속에서 끊임없이 마술 도구를 꺼내듯 매화마다 새로운 종류의 기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을 통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자유자재로 발현할 수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일지도 모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이무를 보는 부룩입니다. 사실 독자인 우리는 연재를 통해 세계 정부의 비밀스러운 조직도와 그 은밀한 체계를 이미 꿰뚫고 있지만 작품 속 등장인물들에게 이 거대한 권력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밀즈모자 일당 중 가장 깊은 통찰을 지니니 바로 부룩이 그 안개의 정체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신의 기사단과 오로성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던 부룩은 그들 위에 군림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인 이무를 목격했습니다. 모든 권력의 정점이 이무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룩의 눈동자에는 전율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칩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룩이 그동안 수집해온 정보와 이번에 목격한 이무의 실제가 밀짚모자 일당의 지식과 결합한다면 세계 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정보전이 시작되겠죠. 결국 부룩은 자신이 홀로 짊어지고 있던 어둠의 진실을 동료들에게 공유하며 밀짚모자 일당이 이 세계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무의 정체와 세계 정부의 모순을 직시하게 된 부룩이
과연 루피와 동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무거운 진실을 전달하게 될지 그 대화의 장면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더 나아가 뜬금없이 나왔던 부룩의 과거 예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전초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의 패배입니다. 이무의 등장은 족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원피스의 강함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고작 2챕터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그의 상대들입니다. 신화적인 힘을 가진 악마 열매 능력자이자 엘바포의 왕자로서 신세계의 강자로 불리며 로키, 그리고 기어피프트 니카의 힘으로 사왕의 자리에 오르며 수많은 강적을 격파해온 루피까지 이 두 거물을 이무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유의를 즐기듯 가볍게 제압해버렸습니다. 이무가 보여준 힘은 단순한 무력을 넘어섰습니다. 로키가 지닌 혈통과 전투 종족으로서의 강인함, 루피가 기어피프트를 통해 구현한 상식을 벗어난 자유로움조차 이무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을 깃털 하나로 잠재우듯 이무는 그들에게 쏟아붓은 힘의 무게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동안 우리가 최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들이 이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해지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이무가 넘어야 할 단순한 적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 그 자체를 관장하는 거대한 벽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명장면이었죠. 하지만 루피에게 패배는 곧 끝이 아닙니다. 크로코다일과의 사투, 카이도와의 절망적인 대결 등 그는 늘 거대한 벽 앞에서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기어이 상대를 쓰러뜨려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부욕을 넘어 절대 꺾이지 않는 루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현재 루피의 서사에는 아직 2번의 결정적인 각성 포인트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각성은 조이브이입니다. 현재 루피는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어피프트가 가진 엄청난 기력 소모와 그로 인한 불안정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무가 루피를 공격한 뒤 조이보이라면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조이보이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것은 800년 전의 조이보이가 이무조차 경계할 만큼 압도적이고 완성된 힘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루피의 첫 번째 과제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상태를 넘어 이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길들이고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각성은 조이보이를 넘어선 각성입니다. 루피는 결코 과거의 인물인 조이보이라는 이름에 갇히거나 그들을 동경하며 따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타인이 규정한 정의나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는 자유 그 자체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각성은 조이보이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지로 니카의 능력을 넘어 진정한 조이보이로 거듭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루피가 도달할 지점은 니카라는 열매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 힘을 압도하는 루피 본연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과거의 조이보이를 뛰어넘어 오직 몽키디 루피라는 존재 자체가 곧 자유와 강함의 상징이 되는 순간 비로소 그의 여정은 완성되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지니로 변한 루피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눈길을 끄는 지점 중 하나는 루피가 선보인 지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램프 요정처럼 변신한 루피의 외형은 놀랍게도 광대버기를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 치부하기에 두 인물의 얼굴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기를 상징하는 숫자 8의 의미를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기라는 이름의 앞글자 바는 일본어 하라가나 바로 표기되는데 이는 일본어로 팔을 뜻하는 하치에 탁점을 더한 바치와 발음상 절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다쌤이 버기의 생일을 8월 8일로 설정한 건 역시 이 언어 윤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에피소드가 바로 1188화라는 사실입니다. 루피가 버기의 형성을 한 지니로 변신한 화수가 하필이면 숫자 8이 2번이나 겹치는 1188화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제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피스가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가치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장애물 목격하고 있습니다. 1188화에서 드러난 루피의 진이 변신과 버기를 향한 복선은 어쩌면 이 이야기가 수많은 우연과 필연이 겹쳐진 거대한 운명론의 정점임을 시사하는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이무가 지배라는 고착화된 굴레 속에서 과거를 박제하려 한다면 루피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유의 현재 진행형을 보여줍니다. 조이보이로부터 시작된 해방의 물결은 로저를 거쳐 이제 루피라는 인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하려 합니다. 부룩이 목격한 진실과 루피가 겪은 참담한 패배는 세계의 진정한 무게를 루피 어깨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조차 루피는 웃음으로 넘길 것입니다. 조이보이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루피만의 자유로 그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는 순간
원피스의 세계는 지배의 사슬을 끊어내고 비로소 인류가 꿈꾸던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정의 끝은 누가 더 강한가의 대결이 아닙니다. 누가 더 진실되게 자유를 갈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과정일 것입니다. 몽키 루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니카의 힘조차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피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확인하게 되겠죠. 지금까지의 패배는 패배가 아닌 더 큰 자유를 향한 디딤돌이었음을 루피의 여정 이제 막 가장 뜨거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